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훈의 달 위문 그래가지고 5만원 입금해 주신 분이 있는데 성명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송금을 할 때는 5만원 하고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 주셔야 제가 전화가 그 전화하고 매칭이 돼요. 근데 거기다가 보훈의 달 위문금으로 보내주신 건 좋은데 성함이 안 들어있어 가지고 제가 좀 헷갈립니다. 문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덕 전우님 감사합니다. JJ 클럽에 가입해서 감사하고요. 또 원스타 클럽에 가입해 주신 인천의 한영상 전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월 12,000원씩 자동이체 신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소리 잘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좀 헤드폰 이걸 쓰면은 방송을 할 때 제가 이제 동영상 할 때 제가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걸 안 쓰면 들을 수가 없고 말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좀 이걸 쓰고 있으니까 좀 보기 싫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양민학살은 전투사항이다. 제가 우리 저 참전 명예수당하고 전투수당 그리고 뭡니까 병급 규제 철폐 미망인 승계 이 네 가지 기둥을 반드시 세워놓고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네 가지 기둥 안에서 방송을 해야 우리 전후 방송이 되는 것이고 우리 전후들을 위한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월참회 행사도 마찬가지고 보훈처 행사도 마찬가지고 국가 행사에서는 물론 전체 보훈에 대한 것, 보훈처도 전체 보훈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4대 기둥 안에 들어간 것만이 우리들의 보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4대 기둥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우리 참전 유공자의 보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웠으니까 여러분들 그 기준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면 이해가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양민학살, 이거 양민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가급적 안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왜 지난번에 박민식 우리 보훈처장도 이걸 했다가 저한테 좀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양민학살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는. 근데 이 중요한 문제에 우리가 매몰돼 가지고 이 수많은 그다음에 우리 전우들도 내한테 전화가 계속 와요. 여기저기서 왜 양민학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화가 계속 와서 저한테 혼도 좀 나고 제가 싫은 소리도 좀 하고 그러는데 양민학살을 논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전투수당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참전 명예수당 이야기 못합니다. 양민학살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양민학살은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요청하니까 오늘 양민학살에 대한 걸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지금까지 걸 한번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전우들하고 같은 시간을 이게 분석하는 우리 전후 방송은 모든 것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뉴스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끝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모든 현상을 우리 전우들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분석을 해. 분석해야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전투수당 양민학살 문제는 곧 전투수당 문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제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왜 양민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첫째는 목표에 집중하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여기에 매몰되면은 재판이니 뭐니 뭐 시간 낭비해 가지고 괜히 우리가 여기 빠져들어. 근데 이것이 누가 만든 프레임이냐 하는 것은 한번 내가 방송을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이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요 베트남전 양민학살이라는 거 이걸
베트남 양면학사로 이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게 쭉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여기 뭐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은 다 내용을 보면은 별의별 내용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하나, 둘, 한 세 개 이렇게 한 5분, 6분짜리니까 한번 들어보고 이게 16분짜리 이게 좀 긴 건데 요게 결론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저 엊그제 그 보훈처에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트절크와 턴즈에서 활동 중인 조나인입니다. 친구들이랑 이 광고는 건너뛰기 하고요. một cái thân nhân cô đó hồi nó hình 9, 10 tuổi, 11 tuổi gì đó cũng trong cái vụ thổ sót đây mà cô còn sống qua Hàn Quốc để mở tòa án ở bên Hàn Quốc á. Cô là Nguyễn Thị Thanh cũng qua mới vừa rồi đây cách đây cũng hơi 3 tháng mới về đó. Thưa cô Thanh ấy. cái không biết thì không phải là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thì cũng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양면 학살 당한 것처럼 지금 계속 이게 tất cả đều là bạn 하고 hòa 있어요. bình hữu nghị cho nên là 이 요거는 지금 우리 사피언스 스튜디오라는 데인데 trong những vấn đề 이 정도만 듣고 말겠습니다. 이거 tức là lôi kéo một sự quan tâm của nhiều người. 자 이거 계속 이거 다 들으려면 한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 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람 거 들어보면은 뭐 사과하지 않는다. 이 들을 게 없어. 이 들을 게 없고 여기 어째 사과하지 않느냐.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xả súng và ném lựu đạn vào những gia đình đứng ở đây ngày hôm nay. Chúng tôi xin được hỏi 이거 vì 대한민국 sao quân 국회에서 đội 하는 겁니다. lại xả 대한민국 súng 국회. và ném lựu đạn 응? vào 대한민국 những 국회에서 gia 하는 đình 거예요. chỉ toàn là đàn bà và trẻ em như chúng tôi. Đã vậy mà tại sao còn châm lửa đốt nhà, đem xe ủi cài nát xác người đã chết? Thay mặt cho những nạn nhân, những thân nhân khác không đến được đây, thay mặt cho cả vong linh của những người đã chết trong uất ức, chúng tôi xin được hỏi, đã gây ra tội ác tày trời như vậy mà 50 năm rồi, tại sao những người lính Hàn Quốc vẫn chưa chịu nhận tội, chưa chịu xin lỗi trước chúng tôi? 자, The UK was the painting made by 우리 동료원인 박주민과 법무군에 의해서 이뤄진 Và cả hai chúng tôi đều là nạn nhân của vụ thảm sát thường dân do quân đội Hàn Quốc gây ra ngày trước. 우리 둘 다 광남성에서 벌어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Năm 1968, ngày đó tôi được 8 tuổi. Cuộc thảm sát của quân đội Hàn Quốc đã tước đi mạng sống của 5 người trong gia đình tôi. 자,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요 뭐 테디 튜브라는 데인데 뭐 이렇게 많은 이런 사진들이 이게 이 그림들을 한번 잘 보시죠. 이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우리 전우들이 학살한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추측하건데 베트콩들이 이제 월남이 남북 통일이 돼 가지고 죽은 사람이 뭐 수천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아마 그때에 시체를 묻고 한 사진들인 것 같은데 우리 전우들이 저렇게 시체를 떼거를 묻을 수가 있습니까? 응? 내 추측인데 이거는 우리가 철군하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있었던 사항들을 전부 지금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독박 씌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독박이라 했잖아. 이게 참전자 모욕하고 집단 독박시킨 이거 다 자기들끼리 지금 죽이고 살리고 해놓고 우리한테 독박 씌우는 것 같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한국분들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들어보면은 아무런 우리가 관계가 없는 일들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예? 이런 내용인데 결국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미안해요 베트남 이런 것들이 지금 누가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물 새는 배관도 치! 네, 선전도 좀 구멍난 호스도 들어줘야 예. 베트남의 수많은 응우엔 티탄의 손을 잡아주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ôi là một nạn nhân sống sót trong vụ thảm sát thường dân do quân đội Hàn Quốc gây ra hồi năm 1968 ở thôn Hà My, tỉnh Quảng Nam. Và đến giờ tôi vẫn không thể tin được đứa bé 11 tuổi là tôi ngày ấy. Hôm nay sau 50 năm 이 4년 전에 했던 건데요. 그때 60살이면은 지금 64살이라는 얘기인데 đứng ở đây ngày hôm nay chúng tôi lại 58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때 한 6살, 8살 평화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이 베트남 전쟁 당시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정교조 소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정교조 소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với tôi Hàn Quốc là một đất nước đáng sợ, đã tước đi sinh mệnh của những ruột thịt trong gia đình tôi, thì giờ đây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이거 다 보려면 여기 한국 베트남 이거에 대해서 한번 웹상으로 요거는 좀 오히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에서 자, 요걸 한번 전쟁에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룰 내용은 바로 우리 한국군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대규모 해외 파병 전쟁인 월남전, 즉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트남전을 다루는 기사를 보면 대규모 포털 사이트나 웹상으로 오히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비난을 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논지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파병된 국군은 베트남에서 학살과 여러가지 전쟁 범죄를 자행하였다. 두 번째, 베트남전은 전쟁 자체가 명분 없는 옳지 못한 침략 전쟁이다. 크게 이 두 가지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국군이 수많은 학살과 전쟁 범죄를 자행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한국군을 비난하는 댓글들은 상식과 지식, 그리고 베트남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분들이 멋대로 쓴 어처구니 없는 글들입니다. 먼저 국군의 학살 부분을 다뤄보면 대한민국 국군은 파병 당시 큰 활약을 하였고 그야말로 북베트남 월맹군에게는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유명한 대한민국의 사단인 맹호 부대와 백마 부대의 명성은 미군들도 감탄했고 해병대는 짜빈동 전투 등 전설 같은 전과를 올렸죠. 자, 이 과정에서 베트남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베트남전의 특성은 게릴라전이 중심이었는데 우선 민간인과 군인의 구분이 모호했습니다. 월맹군은 엄연히 정규 부대가 있었습니다. 군복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군복을 입지 않은 전투 게릴라 부대들을 따로 운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제네바 협정 위반으로 이것 자체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군복이란 애당초 위장이나 이런 목적 이전에 전투원과 비전투 민간인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네바 협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큰 폭력 행위인 전쟁의 순간에서도 최소한의 룰과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월맹군은 민간인과 군인이 구별되지 않는 전술을 일부러 구사함으로써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스스로 민간인 피해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베트남 전쟁은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분이 굉장히 힘들었고, 아이나 여자, 노인들까지 수류탄을 던지고 갑자기 총을 꺼내어 쏘던 특수한 상황의 전쟁이었습니다.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도 폭탄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폭발물을 가지고 접근한 여자가 12에서 13세 정도의 아이였다고 했지요. 한국군은 이런 상황에서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을 사살했다 하여도 사살한 적에 일정 수준의 총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전과를 인정하지 않는 규칙을 만들고, 사령관은 100명의 베트콩을 포기하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 라는 지침을 내렸을 정도죠. 문제는 인터넷으로 떠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비하 앵무새들은 베트남전의 특수성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저 월맹군 빨간 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월맹군은 30만 이상의 동포를 아무 이유 없이 학살했으며, 전쟁이 끝나고도 후해 도시 사건이나 엄청난 수의 학살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특유의 자체 숙청이죠. 전쟁이 끝나고 공산통일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무차별적인 학살을 감행하여 살아남기 위해 배를 타고 베트남을 탈출하려고 한 그 유명한 보트 피플이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순전히 살기 위해 베트남을 빠져나가려고 한 사람이 10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앵무새, 평화주의, 성인군자들은 이런 진실에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 들어왔던 얘기는 오로지 단 하나, 국군이 사람을 죽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월맹이 협정을 위반하고 학살을 하고 민간인을 총알바지로 내몬 전략을 설명해도 하고 싶은 얘기는 단 하나, 어쨌든 사람을 죽였지 않았는가, 이겁니다. 적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왜 민간인 피해가 증대됐는지, 그들을 진짜 민간인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건지 아무리 설명해봐야 앵무새처럼 단 한 가지, 어쨌든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혈투입니다. 제네바 협정은 뭔지도 모르고 관심들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베트남전 한국군의 학살로 주장된 사건들은 여러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살의 주장으로 사용되는 맹호부대의 고자의 양민 학살 사건은 아예 한국군이 주둔하지도 않은 지역이며 남베트남군이 장악하고 있었고, 학살을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가져가지도 않은 독가스, 한국군에는 있지도 않은 B-52 폭격기로 폭격을 했다는 내용까지 나와 이미 신빙성 자체를 잃어버린 주장입니다. 국군의 베트남 학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한겨레 21은 처음에는 폭격기로 폭격을 했다고 하다가 폭격기를 쓰지 않았다는 반론에 폭격기가 아니었다고 기사 수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한국군의 학살로 보도된 고자이 마을에 있는 위령비의 그림을 볼까요? 자, 보시면 군복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한국군은 국방색 단색 군복을 착용했었고, 사진에 있는 것은 타이거 스트라이프 패턴의 군복입니다. 마크 역시 언뜻 호랑이 같지만 이것은 흑 표범이며 맹호의 마크와는 전혀 다릅니다. 8월 당시 맹호 부대의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군복과 마크는 남베트남의 레인저 부대의 마크입니다. 또한 한겨레 20일의 구수정은 이번에는 폭격이 아니라 국군이 구덩이로 몰아넣고 독가스를 분사해 베트남인들을 학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독가스는 개인이 현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군 전체가 의도적으로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과 학살에 동참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독가스 병기는 언제든 개인이 휴대하다가도 깨지거나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병들은 모두 그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며 사용하는 당사자도 유사시를 대비한 방독면이라던가 장비를 휴대해야 하는데 그런 증언은 어디에도 없으며 하다못해 북베트남군 쪽에서의 노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은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아무런 증거도 없이 화학무기로 양민을 학살한 쓰레기 전범 군대로 만들어 놓고는 정정기사나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트남전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 전쟁이고 나름대로 큰 규모의 전면전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양민 학살로 유죄가 나온 사례가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김종수 소위 학살 사건인데요. 비둘기 부대 김종수 소위가 지휘하는 부대가 야간 매복 작전을 하고 있다가 베트남 민간인 6명을 베트공으로 오인 사살한 사건입니다. 김종수 소위 본인은 매복 작전 중 적을 사살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을 받고 유죄로 인정되어 형을 살게 됩니다. 베트남전에서 민간인을 죽인 일로 유죄를 받은 사례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한국군이 학살을 자행했다는 문건들을 찾아보면 많은 수가 앞서 말한 구수정이나 한겨레의 신문자료가 많습니다. 구수정이 린선사의 승려들의 증언을 인용하여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한국군이 린선사로 들어와 승려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학살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은 주체가 한국군인지 베트콩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사건으로 당시 남베트남에서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로 발표를 보류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승려가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증언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죠. 당시에 홍루인 신문이나 짠다오 신문도 한국군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보도했으며 구수정이 인용한 증인 2명의 승려는 한 사람은 제대로 현장을 보지 못했고 한 사람은 아예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이 무차별 학살을 확실히 저지른 것처럼 보도를 하였죠. 이렇듯 한국군의 학살 내용은 오해나 여러가지 증거적 오류가 많이 발견됩니다. 전쟁을 치르며 민간인 피해가 나오지 않은 전쟁은 근현대전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해는 국가나 군 차원의 주도로 자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은 월맹이 민간인과 전투요원의 구별이 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에게 총을 쏜 군인이 아닌 70대 노인이나 10대 소녀를 제가 쏴 죽였다면 이것은 범죄일까요? 한국군은 국가적이나 군의 주도로 학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민간인을 죽인 일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것은 국가와 군이 자체적으로 학살을 명령한 일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국군은 양민을 보호하고자 했고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로 서경석 장군은 큰 전공으로 훈장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사로잡은 포로들을 구타한 것이 드러나 훈장 서운이 취소가 된 일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전은 남부 베트남군과 여러 다국적 연합군이 얽히고 설킨 전쟁이었고 서로의 군복으로 위장한 일도 잦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명신 장군이 말한 것처럼 하느님도 피하를 식별할 수 없는 전장인 것입니다. 베트남전은 미국의 요청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지원적 파병이냐 대규모 병력의 파병이냐를 고민하다가 전투병력을 직접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엄연히 같은 자유진영인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 간 것입니다. 미국에게 받은 돈이나 이득을 위해 간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도 분명 있었겠죠. 그러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자국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자국의 피 같은 젊은이들을 대규모 전쟁터에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군은 월맹군에게는 악마 같은 군대였지만 같은 자유진영인 남베트남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잘했습니다. 전투에 용감하고 강력한 것은 물론이며 가장 많은 대민 지원을 한 국가 중 하나였고 때문에 현지에서의 인기도 높았습니다. 후에 많은 나라가 군을 철수할 때 다른 나라는 다 떠나더라도 따이안만은 남아달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베트남전은 월맹군이 먼저 쳐들어와 시작된 전쟁이고 다른 여타 전쟁과는 다른 특수성을 간직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국군 포로들이나 사라진 실종자들 같이 아픔도 있었죠. 베트남전의 한국군을 모독하는 자들은 오히려 같은 자국민들입니다. 그들의 용맹과 용기로 많은 발전을 이룩한 지금의 세대는 한겨레 같은 외국 보도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조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이들을 미치광이 전쟁 범죄자로 매도합니다. 베트남전 한국군을 비난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세력들은 바로 일본 우익들입니다. 할 말이 없는 놈들이죠. 전범국가의 우익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해 물타기 전법을 씁니다. 한국군도 학살을 했으니 다를 거 없는 놈들 아니냐 이거죠. 사실 포털 사이트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도 일본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죽이지 않으면 죽는 전쟁, 전면전을 한 것이고 애당초 전쟁을 일으킨 것은 월맹군이며 수없이 많은 학살과 전쟁 범죄 그리고 군인과 민간인을 일부러 구별되지 않게 하는 전략을 써서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것 역시 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주도로 침략 전쟁을 일으켜 이미 점령한 나라를 마구잡이로 수탈하고 학살한 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월남전은 30만 명 이상의 국군 장병이 파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 가게에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두 분쯤 파병 용사가 있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은 미치광이 살인마들이 아니며 조국을 위해 자유 남베트남을 위해 청춘을 바쳐 싸운 용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전쟁을 겪지 않은 지금 세대들에게 왜곡된 인터넷 기사나 일본 우익 등들이 양산해낸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조국의 발전과 타국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셨는데도 비난을 받고 계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전의 국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왜곡된 기사들이 많은 이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모르던 말, 모든 자료들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역TV라고 구독자가 14만 명이 되는데요. 역TV 베트남 전쟁 한국군이 왜 살인마 집단인가 하는 여러분들이 전후 여기서 베트남전 양민학사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전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하나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빠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여기 보면은 말이죠. 우리 자국민들이 우리 전우들을 폄하를 해요. 우리 남들이 일본 우익하고 우리 자국민들 중에도 뭐 내가 볼 때 좌파, 정교조 또는 뭐 한겨레 21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월남 가가지고 우리 저들이 아주 살인한 것처럼 인정한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패전국가가 성전국가예요. 그 사람 미국한테 이긴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사과를 한 사람이 왜 사과를 했겠습니까? 우리 전우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사과한 거예요. 우리 저 보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한 실적을 내리 깎고 아주 살인마 집단으로 몰기 위해서 사과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자국민들 중에서 많다는 겁니다. 한겨레 21이나 내가 한 가지 더 보여주려다 말았는데 서울시 교육청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은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게 있어요. 이걸 안 보이는데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 여기 최대석 이거 보시고 이야기합시다. 떠오르시죠? 그런데 베트남 역시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한 5분짜리 교육청이 발간한 4분짜리니까 한번 보시죠.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내용이 실려서 이슈가 되었네요. 베트남전 참전은 또 무엇일까요? 여기 히스토리 이슈. 이 최태성 ETV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베트남 여행 다녀와 보셨나요? 아름다운 휴양지 떠오르시죠? 그런데 베트남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베트남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싸우고 있었는데요. 1954년 우리와 비슷해요. 휴전협정이 성립되면서 북이 17도선, 우리는 38도선이었잖아요. 여기는 17도선을 경계로 6.25 4년 후에죠. 4년 후에. 그러다가 이 남쪽 남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세력인 베트콩, 이 베트콩이 남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저항을 하죠. 물론 이 베트콩은요, 사회주의 체제였던 이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미국이요, 1964년 북베트남이 미국에게 어뢰 공격을 했다는 10년 후입니다. 전쟁이 사건을 구실로 해서 북베트남에 폭격을 가하면서 전쟁은 남북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자, 이 전면전의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바로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베트남전에서요, 대한민국은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입니다. 얼마나 파병했냐고요? 또 놀라시면 안 돼요. 무려 30만 명이 넘는 30만 명이 넘는 전투 병력이 참전하게 됩니다. 결론은 미국의 패배, 베트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병력이 파견된 이유가 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받고 베트남 특수를 통해 외화를 벌겠다는 실리가 작용했다. 이 서울시 교육청이 말이죠. 완전히 좌파들의 그 교육 모든 정책의 목표가 감이 좌파 교육감입니다. 그 정교조가 가장 성질을 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 가난을 떨쳐내기 위해 참전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6.25 전쟁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패망의 후유증을 이겨냈듯이 우리 역시 베트남 전쟁을 통해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일정 부분 이뤄냈습니다. 이 부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이 생존자와 유족들이 이 서울시 교육청의 이 교재가 편향되었다고 아주 격렬히 비판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민간인 학살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참전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는 부분이 이 교재에 기술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재에다 실을 이런 걸 왜 실은 좋은 것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편향되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벌러 간 용병 취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현재 우리는요, 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념 대결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생존자들 역시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실에 다가서려는 그 자료의 수집과 연구 이런 것들이 민간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역사의 진실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히스토리 이슈 금메셀 최태성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우 여러분,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도 말이죠. 전부 지금까지 좌파 교육감이 한 20년간 가까이 지금 계속 20년 넘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못 바꾼 것 같은데 이 좌파 교육감이 있고 그 밑에 정교조들이 아주 활동이 심한 데다가 거다가 이 또 좌파 성향의 한겨레 21, 거다가 좌파 성향의 정교조의 지원을 받는 구수정,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 전우들의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도 좀 폄하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월남전 평가도 지금 아주 폄하를 싣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가의 그 큰 발전을 시킨 우리 전우들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아주 내리 깔아앉히기 위해서 하는 작전에 우리가 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좌파들에게서 나온 것이죠. 우리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뭐 재판을 해도 뭐 이렇게 고소를 해도 있겠다 먹혀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혀 안 먹혀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고생만 하고 힘만 들고 뭐 집회한다고 해봐 집회해도 효과도 안 나. 좌파들이 쫙 잡고 앉아 있는데 그 뭐 가서 웃기는 소리지. 근데 지금은 이제 집회를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들이 할 일은 아니야. 우파 보수 우리 정당에서 해야 될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박민식 보훈처장이 해야 될 일인데 박민식 보훈처장이 취임 시에 이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참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 문제는 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 전우들한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 척결에 관한 문제예요. 정교조 척결에 관한 문제고 이것을 우리 전우들하고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전우들은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우리 정치 논리에 지금 우리가 말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치 논리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우들의 그 공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그 큰 공을 이렇게 폄하함으로 해서 우리 전투수당을 주는 것도 아주 그 방해를 하고 명분을 격화시키는 명분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명분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이 좌파들을 척결해달라. 그리고 이 정교조가 만든 이 교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수정해달라.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앞서서 한 번쯤 우리가 뭐 행동을 뭐 할 필요성도 집단 행동도 할 필요성도 있고 뭐 재판도 우리가 걸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뭐 우리 전후 방송에 이렇게 해야 될 일, 월남전 참전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도 월남전 참전자에서 소송도 교재 정교조 이런 것들 말이죠. 교재 수정 문제 이런 것들도 집회로 될 일이 아니야. 아예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제는 그 당시에는 법적 절차나 뭐 집회나 이런 게 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통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다. 이제는 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총선.